손흥민의 리그 2호 골이자 LAFC의 리드를 안긴 완벽한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직접 득점한 장면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40분 상대 공격을 차단한 LAFC가 빠르게 역습에 나섭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온 손흥민이 공을 받자 솔트레이크 수비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는데요.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자신에게 몰린 순간을 정확히 이용해 중앙의 슈아니에르에게 공을 내줬고, 여유를 얻은 슈아니에르는 뒷공간을 향해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부앙가가 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LAFC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기록상 득점과 직접 도움은 슈아니에르와 부앙가의 몫이었지만 이 공격의 출발점은 분명 손흥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몰린 수비수를 끌어내고 동료가 편안하게 전진할 공간을 만들어낸 선택. 손흥민은 단 한 번의 패스로 솔트레이크의 수비 구조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죠. 이 장면은 세컨더리 어시스트로 인정됐고, 손흥민은 득점뿐 아니라 공격 전개의 중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23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솔트레이크 수비진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LAFC가 역습을 시작하자 손흥민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읽고 절묘한 타이밍에 뒷공간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다급해진 예들린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공은 그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식 기록은 예들린의 자책골. 하지만 손흥민의 침투와 슈팅이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던 득점이었죠. 직접 골을 넣고 수비를 끌어당겨 동료의 득점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까지 유도한 손흥민. LAFC의 세 골은 모두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가 3대0으로 벌어진 후 빡빡한 일정을 고려한 LAFC는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홈팬들은 이날의 영웅을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고, 손흥민 역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동안 손흥민의 존재에 가려져 있던 LAFC의 불안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솔트레이크 수비진의 위치였는데요. 사실 LAFC는 손흥민이 뛰고 있던 전반전에도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상대에게 밀리며 적지 않은 공격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나자 솔트레이크의 압박은 이전보다 훨씬 과감해졌습니다. 수비 라인은 거침없이 전진했고 중앙 미드필더들까지 LAFC 진영 깊숙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결과 LAFC는 더는 제대로 된 역습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코트 경기를 넘어 사실상 페널티 박스 주변의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계속해서 슈팅을 허용해야 할 정도. 이날 후반전 솔트레이크는 무려 75%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역시 전반보다 크게 늘어난 18개를 퍼부었습니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팀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골만 더 넣으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팀처럼 몰아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손흥민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왜 솔트레이크의 공격은 이렇게까지 거세진 걸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유는 손흥민이 만들어내던 역습의 공포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점수차가 아무리 벌어져도 상대 수비수들이 함부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만 허용해도 손흥민이 순식간에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트레이크는 공격에 나서는 순간에도 항상 한두 명의 수비수를 후방에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자 더는 그 뒷공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최후방에 머물던 수비수들까지 하나둘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솔트레이크는 매 공격마다 이전보다 한두 명 더 많은 선수를 LAFC 진영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패스 선택지가 늘어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가 공을 걷어내더라도 곧바로 다시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손흥민이 빠진다는 것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묶어두고 존재만으로 LAFC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던 그 모든 억제력이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LAFC의 실점은 어쩌면 예고된 결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솔트레이크의 공격이 조금만 더 정교했고 만의 골이 더 이른 시간에 터졌다면 경기 흐름은 정말 어떻게 달라졌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가려주고 있던 LAFC의 약점은 수비 불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손흥민이 빠진 뒤 찾아온 LAFC의 역습 상황.
상대 수비 간격은 촘촘했고 전방에는 마땅한 패스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공을 운반하던 선수는 선택지를 찾지 못한 채 결국 수비에 간단히 가로막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솔트레이크 수비수들은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 한 명만큼은 반드시 여러 명이 둘러싸고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선수들 역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단 한 번만 공간을 허용해도 경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손흥민은 공을 잡지 않은 순간에도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겼고 그 결과 동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스길과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자 상대는 더 이상 누구 한 명에게 수비를 몰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비 간격은 촘촘해졌고 LAFC의 역습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공격으로 바뀌었죠. 상대는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이 뛰고 있을 때는 끝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선제골도, 추가골의 시작도, 자책골을 끌어낸 마지막 장면까지 LAFC의 모든 득점은 결국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후 상대 지역 언론마저 이날을 손흥민의 밤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기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MLS에서 도움 8개를 기록하며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이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보다도 한 개 더 많은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공식전 성적 역시 놀랍습니다. 23경기에서 무려 20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약 0.87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다운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죠. 무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한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면서도 여전히 정상급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 손흥민. 그의 위대한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